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있었죠. 여기 2심 재판부가요, 최태원 회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이에요. 위자료가 아니거든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가 형성한 그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1조 3천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총을 따지면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이 정도 시총이 대략 한 1조 3,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요, 긴급하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이 SK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1988년 그해 9월에요, SK그룹, 당시만 해도 이제 SK가 아니라 선경그룹이었거든요.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첫째 아들인 최태원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과 결혼을 한 겁니다. 선경그룹이 대통령의 사돈이 된 겁니다. 지금 이혼 판결의 핵심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그 근거가 뭐냐? 지금의 SK그룹의 성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 여기에 노소영 관장의 조력, 그리고 노소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력이 이런 재산의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재산 일부를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줘라, 이런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요, 두 사람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노태우는요, 대통령 시절에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비자금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같은 그런 재벌들이 수백억씩 헌납을 했어요. 당시에 선경그룹의 그 최종현 회장도 30억 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재벌들로부터 받아서 조성한 노태우의 비자금이 대략 한 5천억 원. 노태우는요, 이 비자금 5천 원 중 일부를요,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맡깁니다. 내 금고지기 좀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 동생인 노재우가 120억 원을 관리했고요, 노태우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230억 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200억 원 비자금을 관리를 했어요. 이게 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죠. 그런데 이번 이혼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요, 자기의 비자금 5천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이 이번 재판에서 자기 아버지인 노태우가 당시 선경건설로부터 받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있다는 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당시 메모를 남겼는데 거기에 쌍용 200, 선경 300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 아까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 원을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메모에 이거 외에도 선경 300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럼 정황상 선경의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맡아 가져갔을 것으로 강한 추정이, 지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선경 최종현 회장은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당시 1992년 선경은요,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거든요. 이때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 571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 기사 이런 게 나왔어요. 이 571억 원 중에서 280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 280억 원 어디서 나왔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혹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선경의 뒤, 최종현 회장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판부에서도요,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당시 280억 원 어디서 나왔냐? 이번 재판부는요, 최종현 회장이 갖고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이 태평양 증권 인수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선경은요,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경이 선정이 됐는데 이때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 대통령 사돈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경그룹이 이 사업권,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SK텔레콤이 만들어진 거죠. 이번 재판부는요,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노태우가 현직 대통령 때였고,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이 이 노태우와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을 하고 모험적인 경영, 위험적인 경영을 감행을 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그리고 노태우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것들이 지금의 SK의 성장,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일부 기여를 한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1조 3천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라는 판결이 지금 내려진 겁니다. 이게 지금 2심이니까요. 대법원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결국 문제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한 다음에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SK지분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걸 갖고 있어서 SK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회사 SK지분이 17.73%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조 514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주식회사 SK의 주식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주식회사 SK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중에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이 있거든요.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둥근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여기 지분 29%를 갖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SK그룹이 LG로부터 인수한 거예요.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대략 한 2,6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 2,6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좀 높겠죠. 이 지분을 파는 게 또 유력하고요.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요,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텔레콤, SK스퀘어 같은 주식들도 일부 갖고 있는데 이걸 당장 현금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액수가 30억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장 큰 건 주식회사 SK 지분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SK실트론 주식 매각대금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일단 이번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가서 SK가 그걸 가지고 성장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초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을 명한 거고요. 그러면 노태우 비자금으로 SK가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 국가가 그 돈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요. 판결이 이미 났어요. 1997년에. 당시에 노태우가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군형법상 반란, 내란,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서 당시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친구인 전두환과 함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 원이 있죠. 그런데 이걸 노태우가 완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추심에 들어갑니다. 자, 봐봐. 노태우의 비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갔지? 자, 동생인 노재우한테 있고 쌍용그룹에 있고 신동방그룹에 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심 좀 해야 되겠다. 야, 그때 네가 받았던 그 비자금 지금 추징금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환수해야 돼. 그러니까 내놔. 추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받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받아낸 게 2013년에 노재우가 결국은 자기가 받았던 그 비자금을 결국 토해냈어요. 그래서 완납을 합니다. 그러면 SK에 들어간 이 비자금 국가가 지금 환수할 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미 노태우 비자금 추징금 2,629억 원은 완납했거든요. 완납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건 그 5천억 원 중에서 일부를 300억 원을 SK가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SK를 처벌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요, 이런 비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자금을 관리했던 금고지기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이 됐지만 그 전까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벌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최 회장 측은요,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태평양 증권 인수 때 이 비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정권으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상고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